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제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의 어떤 가장 취약한 어떤 지점으로 제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미국의 리저널 뱅크 부분을 언급드렸는데, 그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 부분을 조금은 더 이전보다는 좀 깊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최근 환경의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있고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제가 이전에 상업용 부동산이 뭐 가장 큰 미국의 신용위기의, 진앙지 후보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제가 전 시간에 글로벌 펀드맨 서베이 자료의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은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도 현재 향후 이제 제가 한번 볼까요? 향후에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크레딧 이벤트의 어떤 소스로 보는 게 CRE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이 크레딧 이벤트가 이번 왔을 때 가장 큰 후보지로 거의 한 3명 중에 1명은 다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현 시점에 어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경색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여지가 있는 게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저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떤 기관 투자가들도 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상업용 부동산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서 좀 참조한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트랩이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컨설팅하는 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최근에 분석한 레포트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오늘 제가 주로 좀 초반에 말씀 많이 드릴 게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오늘 주로 좀 많이 언급을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CMBS라고 합니다. CMBS인데 CMBS가 뭐냐면 여기 있어요.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채권 같은 거가 되겠죠. 채권은 채권인데 이제 그 기초 자산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인 은행에서 받는 대출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대출과 가장 큰 차이는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죠. 대출과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은,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대출을 많이 안 해주잖아요. 쉬운 말로 해서. 그런데 이 CMBS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은행 대출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어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게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제 현재 이런 환경에서 그 높은 대출 레버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진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갖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CMBS가 은행 대출보다 먼저 어려워지겠죠. 특히 이런 대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특히나 이제 리파이낸싱 이슈가 발생할 때가 가장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이제 오너들은 최근에 이제 결국은 이제 채권들이 이제 그 이렇게 고금리이고 상대적으로 현재 고금리이고 대출 여건이 좀 타이트해지는 국면에 이런 환경 하에서 대출가 만기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CMBS가 이제 만기가 되면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잖아요.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금리가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리파이낸싱 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최근에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가 어떤 거냐면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지난 한 1년 동안에 보면은 여기 빨간 색깔이 뭐냐면 오피스는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영어 단어죠. 여기 딜랭퀴언시라고 해서 여기가 연체율입니다. 이자 연체율이 이미 오피스는 특히나 이렇게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산업용
이게 CMBS도 잘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그러니까 전반적인 여기 보면 전체적인 연체율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오피스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산업용도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트래블 레포트를 인용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은행 대출보다 더 취약한 것이 CMBS고 CMBS가 왜 더 취약하냐면은 은행 대출보다 레버리지가 더 높다는 거고요. 참고로 한국에서 미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거의 다 CMBS에 상당 부분 연관이 있는 해외 부동산이라는 거 여러분 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해외 부동산을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하이 그 이자를 잘 돌려받고 원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면은 이 CMBS가 잘 살아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 CMBS가 대출이 레버리지 높기 때문에 최근처럼 고금리 환경에 그러니까 리파이낸스 그러니까 대출 만기 재연장이 되겠죠. 이럴 때 가장 좀 취약한 상황이고 그래서 국내 증권사나 은행대에서 많이 파는 해외 부동산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 좀 잘 보십시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니까 보니까 현재 전체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대출 그 신규 새로 증가하는 것들이 금년에는 1%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2014년 1분기 이후에 상업용 대출 시장이 가장 적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장은 예를 들면 은행, 방금 말씀드린 대로 CMBS 모기지 채권이라든지 또는 비은행권의 대출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금년 상업용 대출 증가율은 1%도 채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이걸 좀 더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CRE, 그러니까 상업용 대출 만기 현황인데요. 향후 한 5년 정도 동안에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면은 한 2.5조 달러 정도의 2.5조 달러죠. 달러가 만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앞으로 만기가 더 많이 좀 들어오는 게 관건인데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상업용 대출하는 게 은행이잖아요. 은행 대출인데 은행 대출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행 대출은 누가 주로 줬냐면은 보시면 여기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이루어진 현황인데 이렇게 라지뱅크 대형은행은 지난 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활랑 쭉 올라갈 때 대형은 상업용 대출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 미국의 중소은행들은 이 상업용 대출 시장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주 큰 폭으로 상업용 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결론은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이 어려워지면 미국 중소은행 대출과 그러니까 중소은행의 어려움이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조금은 이제 타입별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형은행은 한 3분의 1밖에 없는데 전체 3분의 2가 중소형 은행들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주거용 부동산이라든지 또 기타 일반 개인 대출이라든지를 보면은 모두 다 대형은행들이 홀더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만 이렇게 대형은행 대비 중소은행이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이전에 보여드린 자료 있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좀 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어려워지고 있죠. 지금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가격은 한 30%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아마도 더 하락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임대가 잘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피스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뭐 오피스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야 그 오피스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왜냐면 임대 수익이 좋을 거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방금 그 말씀드린 오피스가 30% 고점에서 30% 하락했는데
더 빠질 것 같아요. 그 이유 논거는 뭐냐면은 미국 전체 오피스의 공실률입니다. 공실률이 전체 오피스의 공실률이 지금 한 19%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조사한 게 2005년부터인데 2005년 이후에 미국의 전체 오피스 공실률이 가장 높아요.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한국과 달리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피스로 아직 안 돌아오고 있죠. 이게 완전 추세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재택근무라는 게 미국의 어떤 근무 형태로 완전 자리를 잡는 분위기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미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상당 부분 효율성 있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게 해외의 사례고, 그렇다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비즈니스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오피스를 크게 렌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상당 부분 해외 쪽에서는 이제 오피스 근무가 좀 줄어들고 재택근무 추세적으로 바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고금리 환경과 맞물려서 이런 재택근무 추세가 연동돼서 이게 오피스 임대가 옛날만큼 많지가 않을 거고, 그러면 공실률은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오피스 가격과 공실률은 맞물려 있지 않아요. 즉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이 해결이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오피스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피스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공실률이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피스를 산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임대가 잘 돼야 오피스 가격이 올라갈 텐데, 임대가 이렇게 안 되면 오피스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겠죠. 이게 다 맞물려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전체 공실률이 이렇게 높은 거는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 상승도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 맞물려 있는데, 자 보세요. 오피스 공실률이 높다. 공실이 높으면 오피스 가격이 떨어지고, 오피스 공실률이 떨어지면 아까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그 CMBS 같은 그런 이제 하이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연체율이 올라가겠죠. 그런 어려움이 다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방금 공실률이 높아서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공실률이 높은지가 우리가 높아서 기업들이 어려운지를 좀 알 수 있는 게 최근에 위워크 부도가 났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는 분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유 오피스 빈스를 하잖아요. 이제 여기가 11월 7일 날 이제 이렇게 부도 신청을, 그러니까 부도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즉 그만큼 사실은 이제 오피스 빈스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즉 임차인을 구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에 대한 반증일 거고요. 그래서 위협 부도 난 거, 파산한 거 보면 우리가 관점을 알 수 있는데, 좀 더 얘기하면 단순하게 위협 부도뿐만 아니라, 요건 좀 아마 일반인들이 보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미국의 전체 오피스 공실률이 20%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부동산 관련된 사업자들한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지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는 그 위협 파산으로 알 수가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클래스 A 오피스라고 했어요. 클래스 A 오피스는 뭐냐면은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장 큰 그 하이엔드 사무지역, 한국으로 치자면은 강남대로 그제 뭐 삼성역 이쪽 존일 거고, 그리고 광화문일 거고, 여의도로 치면은 IFC 같은 거가 되겠죠. 그런 이제 아주 하이엔드 사무 공간에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부도는 아닌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러니까 준부도 같은 상황이 쭉 발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요. 한번 간단히 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블랙스톤. 참고로 블랙스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체 투자 회사인데, 사실은 블랙스톤과 또 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이게 브룩스필드인데, 이런 회사들이 하는 것들이 지금 다 굉장히 크게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용에서 디폴트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시면 블랙스톤이 맨하탄의 클래스 A, 이거 완전히 하이엔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이게 한 원화로 환산해 보면 한 3,500억 정도의 CMBS인데, 지금 현재 이게 스페셜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압류나 채무 조정,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예를 들면은 여기 블랙스톤에서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핀란드인데 이건 디폴트가 났고요. 그리고 요거는 블랙스탄 또 보면 오피스인데 요거는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에서도 서비싱 피리어드 구조조정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만큼 현재 답이 없기 때문에 채무 조정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요거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건데 요거는 한 6천억 정도 된 건데 이건 디폴트가 났네요 이미요. 디폴트가 났고 뭐 이렇게 브룩스필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양한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데 결론은 이게 그 뭐 단순하게 야 이게 위치가 안 좋고 좀 뭐 그저 그런 데라서 지금 이제 오피스가 문제가 있는 거냐가 아니라 이렇게 미국의 탑티어 가장 핵심 지역 맨하탄이나 라스베가스나 또는 뭐 그런 데도 굉장히 그리고 또 세계적인 금융기관에서 하는 블랙스톤이라든지 브룩스필드와 같은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주관을 하는 이제 완전히 하이엔드 오피스 구간 건물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부도가 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참고로 이게 아마 한국에서도 이런 상품들이 꽤나 이제 물건이 좀 팔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고금리,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특히 여기다 CMBS잖아요. CMBS 문제들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게 다 또 국내에 아마 해외 부동산이 이런 구조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고 레버리지가 높게 돼서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들 채권의 만기가 되었을 때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리파이낸싱이라는 게 대출 재연장을 해야 되는데 대출 재연장을 하게 되면 기존의 저리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 금융기관에서 앞에 선순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를 높게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걸 감당을 못해서 결국은 디폴트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뭐 일반 부동산이 아니라 가장 그 최선호 지역에서도 뭐 굉장히 그 세계적인 회사가 하는 프로젝트도 이렇게 굉장히 디폴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안 내리면은 다 답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 얘기 말고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이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마켓이 큰 어떤 충격 없이 회복할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무려 그래서 919명한테 서베이를 했고 이게 9월 말에 서베이를 한 건데 토탈 이제 충격 없이 회복될 거라고 보시는 분은 35%밖에 안 되고 주력인 거의 한 65%의 사람은 결론은 사업용 부동산이 상당 부분 충격을 겪고 한번 크래시가 간 다음에 회복할 거라고 보시는 것들입니다. 즉 전체 응답자의 한 3분의 2 정도는 아마 큰 충격이 있은 이후에 한번 돌아설 것 같다 그렇게 보고요. 그 두 번째는 언제 정도 미국의 오피스가 바닥을 찍을 거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22%는 내년 상반기를 바닥을 보고 가장 절대 응답자가 많은 건 내년 하반기에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내년 하반기 한 44%가 내년 하반기에 가장 큰 최바닥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큰 이제 오피스 여기가 그 타워 오피스 타워라고 했는데 오피스 타워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체 건물이 다 오피스 동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얘기하는 게 우리 좋은 예가 IFC 같은 거죠. 여의도 IFC. 근데 여기가 보시면은 질문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바닥이 언제일 것 같냐 했을 때 내년 하반기 정도 본다라는 거.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어떻게 해요? 금리 인하 시점 내년 중반 내지는 좀 약간 앞으로 좀 보는데 만약에 저희 예상과 달리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수년되면은 사실은 이거에 대한 후폭풍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지금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뱅크론보다도 더 심각한 게 CMBS고 CMBS가 왜 문제냐면 은행 대출보다 더 레버리지가 높게 잡혀 있는 거고 그럼 이 레버리지 높은 대출 채권이 모의 채권이 결국은 만기가 되었을 때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대출 재연장이 가장 큰 화두인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높게 되면은 대출 재연장 때 굉장히 고금리를 요구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디폴트가 날 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 왜냐하면 오피스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는, 왜냐하면 론을 다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고금리 환경에서 이게 더 그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국 금리가 내려야 됩니다. 금리가 안 내리면은 이 오피스 시장은 그대로 다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냥 한국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아파트 말고요. 상업용 부동산, 예를 물류센터라든지 모든 게 사실은 이거와 비슷한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미국의 모기지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하고 유사점이 국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굉장히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고금리 환경이고 임대가 안 되는 환경이 다 맞물려서 어려운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미국 환경이지만 한국 환경 좀 여기서 미루어 짐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꼭 미국 경기 침체, 이게 요 부분이 미국의 신용 위기의 가장 큰 진앙지의 후보군이고, 또 하나 국내에서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들도 한번 요런 이제 실제로 대다수 해외 부동산이 요런 메커니즘이 상당 부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 문제가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이제 그 최고의 지금 어떤 시점은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될 것 같다. 아무튼 제가 계속 여러분과 같이 팔로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